고등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하는 그 후회가 중학교 때 열심히 할 걸. 중학교 때 열심히 할 거. 중학교 애들을 보면 초등학교 때 열심히 할 걸. 그럼 언제 넌 열심히 할 거야? 그러니까요. 막. 그래서 네. 초등학교 때 그 열심히 할 수 있는 뭔가의 좀 계기를 하나 좀 네. 해줘야 되겠다.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 과학 분야 설명이 필요 없는 일타 강사님과 함께요. 과학학습 로드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간계에 살아있는 화석, 과학의 장풍을 쏘고 있는 장풍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박수로 반갑습니다. 시작을 할까요? 또 이렇게 누추한 곳에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강사님 연구실이죠. 여기. 네네네. 강의 경력이 23년 차거든요. 예. 23년 동안 이 앞에서 계속 과학을 전달하고 있죠. 근데 발성이 한결같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타고난 것 같아요. 성악하셨죠? 네, 아니 성악도 그냥 한 2개월 했는데 그걸로 했다라고는 좀 그렇고 근데 네. 조금 말이 좀 빠르고 혀가 좀 짧아서 근데 그 부분이 네. 오히려 더 개성으로 요즘 친구들 1.5배는 기본이잖아요. 무조건이죠. 애들이 근데 막 엄청 빨리 강사님 거는 들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오히려 더 0.8배에서 아 정말요? 네, 애들이 막 정신이 없어서 네. 네, 거의 뭐 래퍼 수준으로 막 하다 보니까 네. 애들이 좀 빠른 배속은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음. 과학 분야의 독보적인 일타 강사님이시죠. 감사합니다. 아유 뭐 중등뿐만이 아니라 고등 그렇죠. 이렇게 섭렵하신 분이 거의 없죠. 제가 그렇습니다. 알기로는 없는데. 네,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할 거예요. 뭐 이런 자랑을 제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깔아드리겠습니다. 네, 뭐 학년 스펙트럼이 중1부터 뭐 고3 N수생까지. 그다음 이제 나중에 초등도 하고 이제 공무원도 하고 하면 전 세대. 그런데 이번에는 초등까지. 제가 초등에 도전하셨잖아요. 도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현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네.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이제 수능을 2028 대입 개편으로 보게 되죠. 예, 예.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수능 과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저는 조금은 공부에 대한 변화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통합과학에 대한 특징과 딱 맞물려서 이거는 초등 때부터 과학을 좀 더 잘 다져놓지 않으면 뒤로 갈수록 되게 더 힘들어지겠구나. 초등부터 우리 아이들이 좀 과학을 좀 더 편하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러면 그 부분은 중등, 고등을 보시면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평소에. 우리가 고등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하는 그 후회가 중학교 때 열심히 할 걸. 중학교 때 열심히 할 거. 중학교 애들을 보면 초등학교 때 열심히 할 열심히. 걸. 그럼 언제 넌 열심히 할 거야? 그러니까요. 막. 그래서 네. 초등학교 때 그 열심히 할 수 있는 뭔가의 좀 계기를 하나 좀 네. 해줘야 되겠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23년 동안의 어떤 그 과학 강의와 그 예. 공부와 연구에 대한 얘기인데 빅데이터죠. 맞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잘할 걸.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중학교 잘할 걸이라는 후회를 계속하게 돼요. 그 왜 그러냐면 과학은 연계돼 있어요. 초등 때 배웠던 과학에서 중학교 때 완전히 달라지느냐? 전혀 아니죠.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이 고등학교 때 달라지느냐? 전혀 아닙니다. 네. 자,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초등학교 때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탐구 활동이라던가 어떤 체험 활동들을 많이 하고 초등학교 때는 그러한 뭐 실험 같은 걸 통해서 과학적 흥미를 유발시키죠. 네. 하지만 과학적인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배울 것이고 그다음에 중학교 때는 내용들을 그대로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드디어 중학교 때 시험을 보면서 네.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원리로 들어가나요? 그렇죠. 근데 그 중학교 때의 기본적인 원리를 토대로 네.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 원리를 응용을 해야 되는 좀 더 사고 영역을 확장시켜서 응용해야 되는. 근데 우리가 가끔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더 어려워지고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더 어려워진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넓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초등학교 때 우리가 요만큼의 영역 우리가 원에 대해서 색깔을 칠하는데 여기에 색깔을 꼼꼼하게 칠해야지 또 그 바탕을 색깔 칠하고 고등학교 때 또 바탕을 색깔을 칠하는데 여기 가운데 부분이 뻥 비어 있으면 그 주변의 색깔을 칠할 수가 없죠. 어차피 기본 개념과 용어는 초등학교 때건 고등학교 때건 똑같거든요. 초등학교 때 어떤 암석 나오면 그게 고등학교 때 똑같아요. 그대로 나오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부피가 네네. 고등학교 때 뭐 부피가 아니라 버피 이렇게 배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인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 용어를 조금 더 노출시켜 놓으면 네. 아이들이 받아들이기가 조금은 쉽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나온 김에 학습 만화를 맞습니다. 이번에 내셨잖아요. 네. 대대적으로. 네네네. 어떤 책인가요? 그 학습 만화라고 해서 학습이라고 하면 좀 아이들이 봤을 때 좀 따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기존의 만화랑 조금은 형태를 좀 바꾸자. 예. 그래서 그냥 과학적 지식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전달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예.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자. 저의 부캐라던가 예. 뭐 이런 어떤 또 다른 환경을 만들어서
좀 더 재밌게 과학적으로 접근해보자. 제가 출연을 해요. 강사님 어떤 캐릭터로 출연하세요? 장풍 선생님. 장풍 선생님으로. 네, 예. 모든 것들을 다 사건을 해결해버리는 거의 네네. 슈퍼맨과 네네. 똑같이 막. 마블인가요? 그렇죠. 예. 그 정도의 수준으로 네. 팍 쿵딱지를 날리면서. 지금 1권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2권, 3권도 계속 계속 계획이 추가적으로 있어요. 나옵니다. 이걸 잘 돼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시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 갑자기 1권에서 끊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선 계약은 6권까지 했는데. 네, 우선 도와주세요. 네, 그래야지 더 캐릭터가 네. 뭐 금딱지라도 붙여지고 맞습니다. 이러는 거죠. 많이 다이아몬드 하셔야지. 딱지 도와주세요. 둘째가 초등 아닌가요? 중학교 2학년. 아 중학교 2학년이에요? 네. 벌써 그렇게 컸어요? 엄청 컸어요. 첫째는요? 중3이죠. 아 연년생이셨구나. 네네네. 어떻게 지내요? 베타 어. 테스트로 이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재밌는지를 확인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우선 저희 아이들은 너무 재밌었죠. 예, 너무 재밌어하고 스토리가 좀 재미있다. 참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지만 네네. 공부를 그렇게 뭐 네, 열심히는 해요. 점점점. 열심히는 하는데 네. 아직까지 효과가 좀 그리고 제가 그 강의를 하는데 집에서도 보니까 네. 동영상 강의까지 볼 필요가 있느냐. 안 본다면서요. 맞아요. 좀 씁쓸하지만. 누구 보는 거예요? 백이범 선생님 보시는 거예요? 아니, 아예 인강을 잘. 안 봐요? 네네. 그럼 엠베스트 메가스터디 안 봐요? 그 가끔가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살짝 보고. 네, 그게 좀 씁쓸한 얘기지만.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건 초등 때는 이렇게 학교에서 뭐 실험도 있어서 그런지 초등 때 과학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저는 본 것 같아요. 근데 중등, 고등으로 올라갈수록 좋아하는 친구들을 못 본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죠. 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지 않다가 네네. 이제 중학교 때 올라가면서 이제 정해진 시험 범위에 정해진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중압감 속에서 네. 아이들이 그거를 자꾸 학문적인 그 공부의 방법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네. 내가 어느 정도의 목표가 있고 어느 정도의 할당치가 있는데 그걸 못하면 과학을 포기하고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은 용어가 어렵거든요. 그 용어에 대한 노출만 시켜줘도 네. 아이들이 조금은 편안하다고 느껴요. 우리가 일반적인 아이들이 야 이거 어렵지라고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어색해서예요. 이 내용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내가 어디서 얼핏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 친숙해지잖아요. 네. 자신감이 생겨요. 네. 그래서 그러한 노출을 위해서라도 조금 많이 좀 책을 다양하게. 읽혀줬으면 좋겠고. 제가 얼마 전에 강연하는데 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국어 지문에서 비문학에서 과학적 질문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경제 아니면 과학이 네네네. 킬러 콘텐츠로 나오잖아요. 킬러 맞죠. 문항으로. 네네. 초등 때 이런 과학 관련된 어려운 책을 좀 비문학을 읽혀야 되느냐 이런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생각이세요? 비문학 그 어려운 책을 읽으면 이해가 될까요?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이 책을 읽었다 그러면 분명히 어려운 용어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네. 그 너무나 많은 용어들을 좀 찾아보면서 그 다음 단계가 찾아보면서 뭔가를 좀 더 이해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거의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이. 전문. 용어 때문에 막히죠. 심지어는 네. 우리가 이제 한랭전서, 온난전서 배우잖아요. 네. 자, 차가운 왜요? 그러게. 왜 차가운 한이야? 자, 따뜻한 왜요? 그럼 어떡하지? 자, 이렇게 하자. 와. 온난전선 할 때 온은 온수. 온수 할 때 온이야. 예시로 풀어주셔야 되네요. 용어에 대한 괴리감이 생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네. 더더욱 공부가 하기 싫고. 중등 때면요. 이제 조금 학습을 두툼하게 해야 되는 이 중등 때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중등 때 방법. 부모님은 이제 손을 놓기 시작해요. 내가 할 게 아니다. 이렇게. 예. 나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과학은 해라. 어려우니까. 그렇죠. 우선 중학교 때는 저는 우선 기본 베이스로 난 이런 생각을 먼저 딱 고정적으로 아예 딱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의 예습이다. 중학교 과정에 과학도 공부하지만 나는 고등학교 과학이 예습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죠. 달라지죠. 예. 조금 독립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화생지를 공부할 때 우리 아이들이 좀 이 물리에 대한 공부 방법, 화학에 대한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었다가 혼자 스스로 뭔가를 계속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예. 자, 여기서 중요한 또 이제 예습으로. 공부 포인트가 나와요. 네네. 자, 우리가 이제 시험을 대비해야 되고 네네. 과학은 이해하는 과목 같으세요? 암기하는 과목 같으세요? 둘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요? 과학은 하나를 그냥- 선택해요? 그렇죠. 물화는 이해고 생지는 암기야라고 우와.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과학은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가야 돼요. 이 암기는 용어를 암기해야 되겠죠. 용어를 암기해야 그렇죠. 된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 방에 제가 정리해드리면 중학교 때 제일 처음에 기본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네. 기본 개념을 세우고 문제풀이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가지를 칩니다. 네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또 어떤 핑계를 대냐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어. 개념은 나중에 하고 문제 풀면서 개념을 정리한다고 생각해요. 그거 하면서 부족한 부분만 체크. 해설지 보면서. 아, 이건 전혀 쓸데없는 시간 낭비예요. 아, 전혀 해서 안 되는. 왜냐면 그 문제 하나가 개념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도 아니고 문제를 보면서 개념을 이해하면 계속적으로 옳지 않은 빈틈이 것과 있는 옳은 거죠. 것 그렇죠. 계속 섞이죠. 아. 저는 문제풀이보다 최우선이 돼야 될 것은 기본 개념입니다. 그럼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개념을 개념을. 그러면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요? 그냥 음, 외워요? 음. 자, 개념은 용어를 정리하는 거예요. 일단. 자, 예를 들어 정의를 내립니다. 힘에 대한 정의, 네, 힘에 대한 종류, 네. 이것에 대한 자기가 용어들을 정리하는 거죠. 중등의 이 물화생지 그때부터 제대로 나오는데 그때 물화생지가 고등 때 통합과학에 70% 이상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사실 우리는 이제 시험이라는 걸 보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단원별로 배워요. 그러니까 1단원이 물리면 2단원이 화학이고 3단원 생명과학, 4단원 지구과학.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중학교 때 편식을 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1, 2단원이 물리화학이에요. 네.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 1단원이 화학이고 2단원이 물리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중학교 2학년 올라가자마자 첫 시험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 물리화학인 거예요. 굉장히 많이 틀리죠. 그리고 어려워합니다. 네. 그러면 중간고사를 끝냈어요. 그럼 지구과학은 또 생명과학, 지구과학이니까 또 기말고사는 생명과학, 지구과학이니까 네네. 또 조금만 하면 그거는 점수가 올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점수가 떨어졌다가 1학기 기말고사 때는 또 올라가요. 그래요? 편식이 특히 선택 과목이 있을 때는 더 심했죠. 그렇죠. 지금도 그렇고. 네. 근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어야 되잖아요. 아니어야 돼요. 이게 통합과학은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통합과학은 우리가 이제 선택 과목 물화생지 원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가 얕다. 네. 근데 깊이가 얕은 반면에 예. 통합과학은 굉장히 넓어요. 깊이는 얕지만 넓다. 넓어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의 가장 큰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음. 이제 우리는 아는 것을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토리식으로 뭔가를 연결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통합과학 이제 개정된 통합과학이 2단원에 물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물질, 네. 네, 근데 이제 원자는 어디서 왔는가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네. 그럼 우리가 원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화학적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책을 피면 우주론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런 입자가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우주가 탄생할 때부터 지구과학적인 그러네요. 측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네네. 우주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뭐 입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원자가 만들어지고 별의 진화 과정에 의해서 다양한 원소가 만들어지게 되고 즉 지구과학이 시작해서 화학으로 갑니다. 그러네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한 물질들이 모여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 안에 생명체가 만들어집니다. 즉 하나의 단원에 물화생지가 딱딱딱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식으로 다 이렇게 연결되는. 연결돼요. 한 단원 안에서. 한 단원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만약에 화학적인 부분이 모른다. 그럼 아예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과 스토리를 모르면 통합과학은 전혀 다 무너진다. 그러면 지금 물화생지로 나눠져 있다가 네. 이렇게 통합과학으로 함께 모여진 이 포인트는 왜 필요하다고 보셨어요? 사실 이 통합과학을 바뀐 것이 너무나 좀 다행이에요. 왜냐면 통합과학을 지금도 강의하고 있지만 네, 그것 때문인가요? 그것도 약간 살짝 없지 않아 네네. 있지만 네. 통합과학에서 좀 이렇게 저는 좀 네, 좀 잘 많이, 나갔어. 네, 더 좀 많이 좋아서 알려지기를. 네. 예. 왜냐면 통합과학 또 거의 나눠져 있잖아요. 물리는 물리만 가르치고 강사님들이. 네네네. 근데 통합과학을 강사님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래 했죠. 그래서 어. 통합과학이 채택된 순간 예, 환호를 부르셨어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땅 좀 알아봐야 되나? 집을 바꿔야 되나? 그건 농담이고. 하여튼 네네. 통합과학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물리학적으로만 설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과학은 현상이고 생활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러한 현상 속에서 어떻게 물리학적인 현상만 있고 화학적인 현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연결돼 있다. 이걸 학습적으로 접근을 하면 네. 구멍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죠. 그죠? 맞아요. 네 개를 다 해야 되니까. 아울러야 깊이는 되니까. 없지만 구멍이 생기면 안 되는. 초등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이제 공부 습관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 네네. 우리 아이들은 네. 제가 이제 막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고개를 또 기가 막히게 끄덕거려요. 그걸 이해했어? 체감하세요? 이래 해요. 한강을 하는 친구들 보면 뭐 이해됐어 그러면 막 고개를 막 네. 엄청 막 네네. 감동받으지 막 은혜 받은 것처럼 막 응. 이거 똑같이 설명해봐. 못하죠. 못하죠. 이 친구는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들으면 다 그럼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이해를 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 과학적 용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때 저는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집에 화이트보드가 2개가 있어요. 네. 아들, 딸. 설명해라. 화이트보드를 잡고 막 이렇게 뭐 과학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뭐 네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자꾸 뭔가를 설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거든요. 역시 강사님 댁이라서 다르네요. 아이들이 너무 설명 잘하면 나중에 1타 강사 되는 거 아니에요? 일타 강사가 아니라 연예인 되고 싶어요. 아, 인물은 좀 제가 알기로는 강사님 많이 닮은 걸로 아는데. 그래 너무 싫어해요. 근데 말은 잘해요. 말은 잘. 말은 최고의 능력이죠. 제 아내가 국어 선생님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국어 선생님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하진 않지만 예. 말 잘해요. 엄마 닮아가지고. 왜? 근데 네? 나 닮았다고 안 하시고 엄마 닮았다고 하세요? 엄마는 거의 변호사예요. 그냥 네. 무조건 무슨 얘기만 끝나면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이어지려면 더 학습적으로 이어지려면 뭐 하나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게 네. 그리고 이게 중등 때는 더 심화돼서 몇 개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게 그렇죠. 물화생지가 이때부터 중등 때부터 관문인 것 같아요. 중등 때부터 저는 제일 개념을 좀 알는 게. 안타까운 것이 중등 때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이 좋은 핑계거리로 과학을 자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가 핑계를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물화생지 중에 이제 가끔가다 아이들 중에 이제 이런 핑계거리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저는요 원래 물리를 못해요. 아, 뭐 이런 핑계 있잖아요. 또 저는요 수학을 못하니까 물리를 못해요. 전혀 물리에서 나오는 수학은 없어요. 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거든요. 그러니까 핑계. 자꾸 뭔가의 핑계를 만드는 거죠. 어. 아이들이 막 자기는 뭐 수학을 못해요, 암기를 못해요, 그래서 과학이 못해요. 저는 원래부터 화학을 싫어했어요. 막 이렇게 이런 핑계거리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네. 중학교 때부터 네. 우리 아이들은 좀 그런 핑계거리를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의 단원이라도 좀 차곡차곡 잘 해놓으면 네. 나중에 정말 저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아이들을 전반적으로 봐오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후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보시죠.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쥐약이 있어요. 만약에 얘는 너무 화학이 싫어. 만약에 이랬을 때 접근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 과목마다의 어떤 공부 방법이 있죠. 특히 네. 화학 같은 경우는 기초가 없는 애들이에요. 예. 기초가 없다라는 걸 인지를 못해요. 왜냐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뭘 배워요? 뭘 외워야 돼요? 알파벳. 화학에서 뭘 외워야 될까요? 주기율표. 주기율표, 원소기호 외워야 돼요. 그거 안 외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안 외워요. 안 아, 외우고 그 정도예요? 자 우리가 원소기호를 외울 때 근데 우리 좀 더 디테일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통합과학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네네. 원자번호 11번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이제 순서대로 외웠기 때문에 네네. 자 이제 손가락 시작돼요. 수해리배 붕탄지삼 나나나 막 나트륨이라고 해요. 11번 하면 11번 나트륨 바로 나와야 돼요. 네. 나트륨 그러면 3주기 1쪽 막 이렇게 이 정도로 네네. 완벽하게 외워줘야 되는데 네네. 그냥 수해리배 붕탄지삼 이것만 하고 이제 다 외웠다고 생각하는 거죠. 각 과목마다의 어떤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히 뭔가를 다시 시작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중학교 때 조금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 네네. 고1 통합과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네. 좀 기초부터 뭔가를 좀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진도가 막 나가는데 얘는 기초가 없는 환경에서 네. 통합과학을 따라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고등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의 학부모님들은 더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통합과학을 배워요. 네. 배우는데 통합과학에서 100명 중에 99명은 제가 이제 물어봐요. 야 과학 너 뭐가 재밌니? 그럼 이제 어떤 애들은 물리 좋아해요. 막 생명과학 좋아해요. 그러는데 99%는 과학을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싫은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냥 그 개죽 나요. 막 이렇게 하는데 과학을 다 싫어해요 그냥. 네네. 그냥 과학이 어렵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과학을 잘 안 해놔요. 사실 중학교 때 과학을 진짜 열심히 한 애들은 전부 다 과고 다 가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고라던가 이렇게 네네. 생각했을 때 예. 대부분의 과학을 중학교 때 잘 안 해놔요. 그걸 알기 때문에 중등 부모님들은 중학교 때부터 과학을 좀 잡아달라는 거고. 그럼 훨씬 더 효과적이겠네요. 그렇죠. 거의 다 안 하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올라가면 이제 이런 걸 물어봅니다. 네네. 중등을 복습할까요? 고등을 예습할까요? 맞아. 그럼 중등을 복습하려면 생각해 보세요. 예. 3년 동안 배웠던 과학을 예. 야, 몇 개월 안에 겨울방학 때 너 다 해. 누가 좋아해요? 단원 중에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다 중복되는 것 그리고 중학교 때 꼭 필수로 해야 되는 그러한 단원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단원들은 제가 이제 따로 정리해서 예, 뭐 알려드릴 거고 중학교 때 복습을 하지 말고 저는 예. 고등학교 1학년을 과감히 시작해라. 고등학교 1학년을 과감히 시작해라. 네. 고등학교 1학년의 대부분의 그 뭐 학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동영상 강의의 커리큘럼은 이런 아이들이 많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중학교 과학의 총정리부터 시작을 해요. 무조건 그래요? 그 수업의 커리는. 그러니까
무조건 자꾸 멈추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멈칫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못했기 때문에 난 어떡하지? 난 어떻게 통합과학 할 수 있나? 이렇게 할 시간에 그냥 과감히 통합과학 시작해라.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단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 네. 수능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는 고1 내신 수능이라는 그 벽이 나는 허물어졌다 생각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수능이기 때문에 예, 그냥 연결되는 고1부터 거잖아요. 무조건 우리는 3년 동안 수능을 준비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고1 1은 내신을 준비하다가 고3 때만 수능을 준비한다? 아닙니다. 이제 고1부터 수능 과목을 배우니까 고1부터 난 수능을 3년 동안 준비한다. 네. 더 간절히 고등학교 1학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합과학을 본다는 게 의미가 크네요. 그렇죠. 방향성도 달라질 것 같고 로드맵도 달라질 것 완전 같아요. 달라지죠.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저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예.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서 진짜 내가 중학교 때 막 얘기를 하거든요. 야, 고등학교 1학년 또 나와. 똑같이 나와. 막 이렇게 얘기해도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심지어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까지 내려간 거예요. 초등학교 내려가서 야, 중학교 때 꼭 나와. 막. 이제 유학까지 내려가신 거 아니에요? 내년에 뵐 때. 내년에는 종이접기 하고 있을지 몰라요. 사실 과학은 생활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과학은 우리 주변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 근데 과학이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좀 괴리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좀 이렇게 어려운 과학을 어떻게 쉽게 만드느냐? 저는 과학을 잘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대기자 TV